저축도 부자만 할 수 있는 현실, 실수령 20만엔 40대, 일본 뉴스. 저임금 고물가 초현재 증세까지 겹친 일본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적은 연금액으로 생활해야 하는 고령자들의 삶과 관련된 보도가 많았지만 금년 들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도 힘들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생활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일본 사회의 특성상 연공서열이 아직도 남아있어 대학을 졸업하고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의 월급은 상당히 낮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인근구조 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2022년 대졸 초임은 평균 22만 8,500엔이며 실수령액은 이 금액의 80% 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술자 등으로 취업한 직장을 버리고 워킹 홀리데이를 하기 위해 호주로 떠났습니다. 1, 2년 전만 해도 언론에서는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소개했고 NHK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초엔저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이 호주에 가지 않아 호텔이나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할 곳이 줄어들자 브리즈번 시내 공원에서 노숙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배식 현장에 모인 사람들 중 일본 젊은이들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 중 일부는 에스코트걸이 되거나 마사지 팔러에 출입하는 등 악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본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10일 더 골드 온라인에 실린 실수령액 20만엔 40대 독신 이제 무리일까? 저축조차 부자만이 할 수 있다는 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세청 2022년분 민간급여실태 통계조사에 의하면 40세에서 44세의 평균 연수입은 남성이 602만엔, 여성 335만엔, 45세에서 49세의 평균 연수입은 남성이 643만엔, 여성 346만엔입니다. 많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적다고 느낄까요? 일본 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버블기의 예금 금리는 5에서 6%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현재는 각 은행에 따라 이자율에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메가뱅크는 정기예금 금리가 0.025%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만으로 1년간 100만엔이 106만엔으로 늘었습니다. 저금 자체가 투자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저금의 방식은 크게 바뀌었고 계좌는 거의 돈을 맡겨두는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40대 독신인 오츠키 씨, 현재의 수입은 월 25만엔, 실수령액은 20만엔 정도입니다. 저금액은 44만엔인데 받은 이자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익숙해지고 있지만 44만엔 저금에 1엔의 이자가 붙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단독세대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평균치가 871만엔, 중앙값이 100만엔인데 오츠키 씨는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2023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는 일본 국민의 생활의식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가 실려 있습니다. 매우 힘들다, 약간 힘들다, 보통, 약간 여유가 있다, 매우 여유가 있다의 5가지 선택 중 매우 힘들다, 약간 힘들다고 응답한 것은 전체의 59.6%, 전년의 51.3%를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초저금리 인생 100년 시대 노후자금 문제라는 말이 마구 해자되어 자산 형성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나는 독신인데 앞으로도 결혼은 무리일 것이고 하루살이로 살 수는 있겠지요. 단지 인생은 그런 것일까요? 투자신탁이나 부동산 투자를 비롯한 자산 형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것은 예저금에 여유가 있는 한정된 층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일본인의 소득 분포를 보면
100만에서 200만원 미만 14.6%, 200만에서 300만원 미만 14.5%, 300만에서 400만원 미만 12.9%로 소득 300만원 미만인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일본은 또다시 새로운 정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조차 부자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노동자의 생활 지반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저축하기 위해 혹은 투자금으로써 전체를 단번에 크게 올리는 것은 무리이므로 결국은 물가 이상의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주고 상당히 전략하면서 조금이라도 저축으로 돌리는 것을 꾸준히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만약 임대 생활이라면 실수령액 20만원은 힘들다. 가끔 술은 마셔도 집에서 마시고 편의점은 최대한 가지 않는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밥은 기본 자취. 이렇게 하면 조금은 모일지도 모르지만 뭔가 생활의 윤기도 필요하다. 다만 결혼은 포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비슷한 정도의 월 수입인 사람과 맞벌이로 살면 생활은 조금 편해질 것 같다. 다음 댓글입니다. 누진과세로 인해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실수령액은 크게 늘지 않는다. 주민세액도 연수입에 비례하지만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내용은 납세 면제인 생활보호수급자와 같다. 이 일은 하지만 내 살림이 편치 않다. 싫은 세상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국가도 무책임하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착취할 만큼 착취하고 나이가 들면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어떻게든 하라고 잘라버린다. 30년 이상 악몽 같은 시대로 한 책임은 정치인의 무책임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왠지 자녀 세대나 손자 세대가 불쌍해도 어쩔 수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요. 경기 회복도 안 되고 총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소비세, 주민세가 오릅니다. 국가에는 세수가 늘어날 뿐이고 실수령액은 늘지 않습니다. 경기 회복에는 소비세 5%로 인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돈을 주는 것보다 국내가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